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e스포츠 메카조성 온라인 포럼 사회를 맡은 김규환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거치면서 e스포츠를 포함한 게임 산업이 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게임 산업 육성과 e스포츠 메카조성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디지털 게임 기업 육성에 90억 원, e스포츠 경기장 건립에 140억 원, e스포츠 세계대회 유치 등 생태계 활성화에 1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히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 및 도정 과제 도민 보고에서 e스포츠 메카 조성을 100일 중점 과제로 내놨습니다. 자, 오늘은 충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e스포츠 메카 조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 e스포츠 협회 김철학 사무총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e스포츠 협회 김철학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또 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숙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e스포츠의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2, 또 오버워치, 철권 선수 같은 경우는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무대를 호령하고 있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팀끼리 결승해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에 있는 현지 팬들 입장에서는 한국 팀끼리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원 관중이 체이스 센터에 모여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감개무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e스포츠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역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에 대한 인기도 여전히 꾸준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최근에는 이제 유키즈 언더 블럭 그 페이커 선수가 한번 나와서 또 프로 선수들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고요. 여전히 2019년, 20년, 21년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봐도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이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선망의 직업으로서 희망 직업에 여전히 상위 랭커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e스포츠 규모는 보는 e스포츠의 인기, e스포츠를 보는 팬들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화두를 잡았는데요.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북미, 유럽,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3년간에도 그 성장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20년에 엄청나게 4.5배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청자 수 추이 역시도 5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월드 챔피언십,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의 결승전의 시청자 수를 보면 미국의 4대 프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뭐 슈퍼볼이라든지 NBA라든지 메이저리그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슈퍼볼 같은 경우에 단일 시청 결승전 시청자 규모가 약 1억 8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e스포츠가 그 다음 순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시청자 수를 확보를 하고 있고, 이 추이는 계속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e스포츠가 전통 스포츠와의 접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처음으로 시범 종목에 포함이 됐고요. 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는 IOC에서 버추얼 e스포츠 리그를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또 싱가포르에서 대회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e스포츠가 최초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해 연기가 돼서 이제 23년에 9월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총 8개의 정식 금메달이 걸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파리 올림픽에서도
e스포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e스포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왔었는데요. 여기에서도 e스포츠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e스포츠는 전통 스포츠의 메가 이벤트에서도 e스포츠가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기 시작하면서 e스포츠 선수들이 단순히 게임을 잘하는 게이머로서가 아니라 스포츠 선수로서의 위상 역시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걸맞게 학교 스포츠라든지 지역 기반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대한민국은 e스포츠 시작이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터넷 게임, PC 온라인 게임으로 스타크래프트 2004년에 광안리 10만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 동력이 여전히 계속 많은 시청자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각종 세계 e스포츠 대회에서도 여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는 임요한, 홍진호, 이영호의 계보를 잇는 사실상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던, 메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e스포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e스포츠를 봤을 때 사람들이 게임이 무슨 스포츠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스포츠는 이러한 공정성과 경쟁성 그리고 보는 시청자들이 이걸 통해서 건전한 어떤 승부의 세계 재미 이런 것들을 느끼는 유의성을 같이 갖추고 있고요. 선수들은 e스포츠 선수로서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신과 신체의 협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이제 저희는 e스포츠 선수들의 피지컬을 얘기할 때 정신과 신체의 협응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게임들이 제도화되고 규칙성을 가졌을 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두루 보고 종목 선정 기관을 통해서 e스포츠 종목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임 프로모션과 e스포츠의 차이. 일단 게임 프로모션은 주체가 게임사고요. e스포츠는 종목사, 선수, 구단 등 e스포츠 생태계 전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게임 프로모션은 어떤 게임이 나왔을 때 마케팅 차원에서의 단발성이라고 한다면 e스포츠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중심으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효과 범위도 게임 프로모션은 타겟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예상이 가능하지만 e스포츠는 가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외성들이 어떤 시장에 있어서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 규모 역시도 게임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면 e스포츠는 장기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같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투자 주체에서도 게임사가 100%라면 e스포츠는 자체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후원사나 종목사, 방송사, 저희 협회 같은 것들이 같이 모두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같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 단순히 이제 게임 프로모션 마케팅 차원에서의 접근과 e스포츠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스포츠에서의 협회 역할은 뭐 여타 아시다시피 여타의 경기 단체들이 그런 것처럼 e스포츠 국가대표의 위상 정립 및 선수 권익 증대 활동과 함께 선수 등록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가대표 선발이라든지 또 풀뿌리 아마추어 육성 사업들 저희가 지금 전국 단위 대통령배 대회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국 단위 대회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대회는 세계 유일한 대회가 바로 대통령배 KE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e스포츠 전문가들 가장 기본이 되는 심판이나 지도자 양성 과정과 함께 e스포츠와 관련된 산업 인력 양성 사업을 꾸준하게 지속을 하고 있고요. 협회는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풀뿌리서부터 선수뿐만 아니라 산업 인력 양성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그리고 진주 또 충남 이렇게 e스포츠 경기장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e스포츠 경기장들을 활용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e스포츠 인프라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이 인프라들을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 지역 연구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유인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역 연구의 e스포츠 실업팀이 창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e스포츠 활성화, 지역 경기장 중심의 컨텐츠들이 강화되고 또 저희가 전국에 12개 시도 협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 협회들이 이러한 지역의 인프라와 지자체 또 산하 진흥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되어야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e스포츠와 관련해서는 e스포츠는 이제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스포츠나 어떤 대중문화, 연예, 순수예술이나 대중예술이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 시스템이 너무 부실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 스포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엘리트 스포츠를 통한 진학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생활 스포츠가 도입이 돼서 학교 안에서의 스포츠 문화 이런 것들이 방과 후 과정이라든지 또 다양한 이제 특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보장이 되고 있는 반면에 e스포츠는 그러한 엘리트 시스템도 없고 또 생활 스포츠로서 즐기는 이런 스포츠 여가로서의 문화도 아직은 학교에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프로팀에 입단을 하는 과정에서 연습생 생활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17살에 데뷔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대표적으로 그래왔고요. 물론 지금 10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선수들의 경력 단절로 이루어졌을 때 또는 향후에 은퇴 후에 선수들의 진로를 새롭게 탐구할 때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e스포츠 선수들이 상당 부분 고등학교 진학이나 또 고등학교를 도중에 중퇴를 하거나 연습생 생활에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도 다양한 종목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또 경쟁력 있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학교 스포츠서부터의 e스포츠가 도입이 돼야만 선수들의 은퇴 후의 진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도 연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의 이런 학교 스포츠가 활성화가 돼야만 지역에서의 수요들이 만들어지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민 중심의 시설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대통령배 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 선수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소속돼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더 많은 종목에서 더 다양한 종목에서 아시안 게임 같은 또는 올림픽 같은 이러한 세계적인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게 활동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직업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한 것이 저희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의 실업팀이 창단이 된다면 지역 시설 인프라와 학교 스포츠 문화와 또 지역의 실업팀에 본인들이 입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선수로서의 안정성, 직업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면 좀 더 선수들이 좋은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풀뿌리들이 지역과 저희 시도협회가 같이 협업을 한다면 이런 풀뿌리 대회들을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서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서도 경기장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저희가 지역 연구 정착의 필요성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 협회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한번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e스포츠 협회 김철학 사무총장님의 발제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부산 지역 연구팀인 샌드박스 게이밍
정인모 대표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XG 원래 저희 그 사명을 바꾸기 전에는 샌드박스 게이밍 이었던 회사의 대표 정인모입니다. e스포츠 팀의 현황과 그리고 연고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아마 이제 LCK라는 그 e스포츠 리그를 보시거나 혹은 뭐 카트라이더나 뭐 피파 온라인 등의 리그를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아실 수 있는 리브 샌드박스라는 팀으로 이제 프로 게임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MCN 회사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자회사로 시작해서 사실 저희는 프로게이머도 하나의 크리에이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또 미디어에 노출하고 더 선망성을 갖도록 하는 걸 저희의 사업의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셀럽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고 또 더 좋은 성적을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 앞서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는 또 이 e스포츠 팀의 관점에서 보는 이 산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e스포츠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건 뭐 사실 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던 얘기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중에서도 좀 더 좁은 부분입니다. 일단 많이 보는 걸 떠나서 가장 젊은 세대가 본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다른 스포츠 특히 뭐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 리그인 뭐 NFL이나 EPL이나 NBA 같은 리그들조차도 사실 중계 화면을 보시면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중계석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관중들이 되게 연령층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되게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라고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유럽 축구에서도 막 슈퍼리그 같은 것들을 막 만들려는 추세도 생기고 또 그리고 더 나은 이제 서비스나 컨텐츠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뭐 점점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리그들이 결국 늙어간다는 건 물론 소비력은 당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특히 스포츠라는 이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에서 그 뒤가 되게 불투명하다는 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e스포츠는 되게 젊은 스포츠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다양한 게임들. 뭐 최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오버워치, 그리고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뭐 이런 게임들이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게임들이 나올지 모르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발로란트라든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e스포츠들이 끊임없이 나오면 사실 이 성장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이 끊임없이 유입될 수 있는 이 퍼널을 갖고 있는 셈이고요. 어쨌든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성장폭이 저에게 커졌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이 엔데믹 상황에서도 사실 뭐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걸로 보이니 사실 계속해서 이 영향력은 강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산업 규모도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빠르게 성장해 왔고요. 뭐 투자액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또 나스닥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경기 흐름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뭐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되고 그리고 투자가 계속해서 더 높은 밸류로 되지 않는 단기적으로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거고 계속해서 더 인기 있는 게임들이 나올 거라는 걸 보면 뭐 큰 흐름에서는 계속 우상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년까지 6년 전 대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성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 성장폭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e스포츠라는 건 사실 단순히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게임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냥 게임 하는 걸 중계 화면을 틀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완전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중계하는 것과 e스포츠를 플레이하고 그걸 방송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뭐 공놀이를 하는 것과 축구 경기를 하는 건 다르듯이 기본적으로 e스포츠라는 건 어떤 룰을 가지고 개인 혹은 단체가 어떤 목적성 있는 토너먼트 혹은 대회를 중심으로 승부를 가리고 성장하고 이런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스포츠라고 부를 만한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산업이라면 사실 e스포츠는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저기 나와 있듯이 미디어 산업부터
그리고 게임 산업, 그리고 테크 산업까지 이어져 있는 되게 큰 전후방 사업을 갖고 있는 융합 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e스포츠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다양한 시장과 연계돼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력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e스포츠가 그냥 게임을 중계하면 e스포츠가 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현 시대에 맞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젊은 세대나 최적화된 뉴 미디어에 맞게 만들어낸 게 e스포츠라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의 부류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나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판도 계속해서 빠르게 커지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FTX 같은 경우는 결국 스폰서를 중단하긴 했지만 뭐 나이키나 비리비리, 인텔 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건 좀 아웃데이트된 스폰서라면 최근에는 더 큰 스폰서들과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새 주목하는 사례는 이제 페이스클랜 이라는 기업이 이제 나스닥에 스펙 상장을 했던 사례고요. 실제로 유니콘 밸류로 이제 상장을 해서 말 그대로 e스포츠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페이스 클랜이 그 과정까지 가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 그리고 산업 실행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페이스 클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산업적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CK라는 리그만 봐도 또 이걸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T1이나 젠지, 뭐 담원, 농심, 뭐 한화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의 스폰서와 타이틀을 걸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LCK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거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KBO에서 이미 디지털 비어십은 더 높게 유지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비어십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지상파, 공중파 비어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거나 혹은 아직 e스포츠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이 뉴미디어 상에서의 영향력은 이미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반증하듯이 더 많은 스폰서와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CK라는 리그 자체도 계속해서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까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뭐 완벽히 공개해서 알리긴 어렵지만 저희는 이미 사실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계속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e스포츠 산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게임이 있고 그 게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나 IP를 만들어내고요. 뭐 이 IP는 선수일 수도 있고 팀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IP들을 경기 중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팀 미디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미디어 뭐 PR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포하고 특히 e스포츠는 굳이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까지 쉽게 확장될 수 있는 컨텐츠니 이걸 배포하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게 이제 저희는 e스포츠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 IP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퍼블리시와 메이크 머니는 사실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결국 IP를 저희만의 독자적인 이 권리 창작물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고 저희가 기존의 모에서도 MCN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결국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게임 IP인데요. 게임 IP는 어쨌든 게임사가 보유하고 있으니 저희는 거기에서 파생된 컨텐츠 IP를 어떻게 만들어낼까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자 목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 해결책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e스포츠 프로게임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포탈이라는 게임 문화 공간도 운영하면서 거기서 리테일 비즈니스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팬들을 만나고 e스포츠 게이머들, e스포츠 팬들을 만나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고 같이 경기를 보고 경기를 게임을 교육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주요한 주제인 연고지 활동도 계속해서 많은 투자와 공격적인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의 가장 중요한 키 이제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연고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이제 하이퍼로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점점 이렇게 너무 쉽게 세계적인 확장이 가능하고 어떤 서비스나 어떤 플랫폼이 나오면 정말 그냥 한 국가 혹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시간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전화를 10,000명이 쓰는데 거의 100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하나의 앱, 하나의 서비스를 1억 명이 쓰는데 채 한두 달이 안 걸린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사실 반대로 또 로컬이라는 이 문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같은 대기업들도 지역 기반으로 이런 러닝 클럽을 만들어주고 각 매장마다 그런 러닝 클럽들과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또 e스포츠 같은 사례도 북미에서는 아예 학교 기반으로 e스포츠 리그를 만들고 그 리그를 중심으로 뭐 스펙을 쌓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또 본인이 스스로 대회를 기획하고 이런 걸 거쳐서 또 그 상위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생겼고요. 뭐 저희가 다 아는 당근마켓처럼 뭐 물론 전국적인 어떤 스토어나 리테일이나 뭐 중고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점점 더 이제 로컬에 집중해서 더 믿을 수 있고 더 친밀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니즈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흐름에서 사실 연고지라는 게 뭐 꼭 레거시 스포츠에만 적용될 수 있다 혹은 이런 새로운 산업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진보돼야 될 플랫폼들 그리고 e스포츠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e스포츠에서도 오프라인 이런 로컬을 활용하는 것들이 계속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진행 중이고 어떤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뒤에 말씀드릴 부산의 사례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제가 오늘 여기 3개 갖고 왔던 건 이제 경기장에 대한 건데 제가 경기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짜 홈타운으로서 동작하고 그것들을 그 시민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요. 사실 여기 있는 사례보다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어쨌든 그 게임은 또 부침을 겪고 있고 다시 재기를 누리고 있는 오버워치 프랜차이즈에 대한 거고요. 일단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죠. 경기 시작 전인데 한호소 소리 들으니까 너무 빨리 경기하고 싶고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Moves on, Kamano runs straight into the field. Not escaping there, my son. Unlucky. Big Kai Noon as well on the hook. Look at that. There goes the rest of New York Excel. Bomb in the back though. This time. Oh, wait, what? Are you serious? Stop him from charging into J-Mac. There's a big shadow though on the back. The flame strike gets defense matrix, but it doesn't matter. He's going to take out Bubble, and now, hey, guess what? I got a blade. He's coming in again. There's one. There's two. Can he get the third? New York surviving through everything. Self-destruct on point. Ball doesn't last for long. And Hopper with another 3K. 네, 그 뉴욕 엑셀시오르라는 이제 오버워치 프랜차이즈의 팀이었고요. 오버워치는 저는 뭐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 당시에 이제 홈스탠드라는 경기 방식을 택해서 홈으로 이제 다른 팀들을 불러서 경기를 했던 겁니다. 뭐 그래서 저 열광적인 홈팬들의 성원 등에 업고 이제 경기를 할 수 있고 보신 것처럼 저런 경기장에 불러서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고 자기 팀을 응원하고 그 과정에서 또 굿즈나 머천다이즈 혹은 F&B를 구매하고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 로컬의 팬덤을 만들고 하는 것에 전 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워치가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게임이 되게 부침을 겪었지만 여전히 팬들이 많고 실제로 경기를 하면 한국도 여전히 많은 팬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오히려 저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런 걸 어느 정도 그리면서 이렇게 연고지라는 걸 처음부터 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e스포츠 팀이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성적도 변하고 종목도 변하고 선수도 변하는 너무 가변적인 것들이 많은 시장 그리고 많은 스포츠인데 무엇인가 하나라도 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팬들이 정착하고 계속 누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레거시 스포츠에 있던 이 연고지라는 제도를 우리가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더군다나 저런 좋은 사례가 있고 실제로 꽤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저희는 사실 한국의 어떤 한계나 기존의 어떤 사례가 없다고 해도 도전적으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그리고 저희의 의지와 그들의 의지가 잘 맞아서 부산과 이제 e스포츠 협약을 연고지 협약을 하고 저희는 작년부터 연고지 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고지 협약을 통해서 그 부산에 최초로 지어진 e스포츠 경기장 브레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MSI라는 세계적인 대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볼브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뭐 심지어 부산에서 경기가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뷰잉 파티나 선수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서 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프로게임단으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LCK팀을 최초로 외부 경기장에 불러서 LCK팀 간 경기를 했던 최근의 G스타컵 같은 경우도 부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대회를 성대히 치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프로팀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나온 대로 이제 지역 교육청이나 아니면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아마추어 그리고 생활 e스포츠라는 이 분야를 만들고 더더욱 사람들이 꼭 프로 게이머가 되지 않더라도 혹은 LCK나 어떤 프로리그 게이머를 모르더라도 게이머로서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컨텐츠를 계속해서 지역에 제공해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벤트 과정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켓 판매나 아니면 F&B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운영도 이미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해당 지역의 아마추어 씬 그리고 동호인들 그리고 일반적인 게이머들에게도 꽤 많은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LOL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스트라고 부르는 대회를 했고 거의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거는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참여율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저희가 빠르게 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어쨌든 프로 연고지 협약, 프로팀과 도시 간 연고지 협약을 통해서 상호간에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공격적으로 지역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저희는 이 생활 e스포츠라는 꼭 아이들이 프로게이머가 아니더라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고 단순히 혼자 게임을 하기보다는 좋은 코칭이나 팀들과 협업해서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본인의 학업이나 어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로 계속해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유효하게 적용돼서 점점 더 이 지역에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은 저희가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 지역에는 더 많은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산업의 다른 업체를 유치한다거나 하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히 e스포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게임, 방송, 미디어, 콘텐츠, 영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산업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산업적 기회를 지역에 안겨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생활 e스포츠 지도사라는 하나의 직업 트랙을 만들고 교육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강사들로 여러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파견을 이미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과 프로팀이 연합했을 때 저는 기존의 고정관념 제한을 좀 깨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많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씩 거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연고지가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고지입니다라고 해서 연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점점 더 이 트랙을 밟아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면 분명히 이 지역에 유의미한 컨텐츠와 산업적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팀은 고정적인 팬덤과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이 윈윈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각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지역에 확대될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활동들도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한 지역이 사실 연구지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이 결국 연구지가 되고 그 팀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산업적 경쟁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 스포츠라는 게 결국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는 저희가 그 카트라이더 팀이 이제 결승전을 하는 영상인데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전날 이제 선수들은 결국 광명에서 경기를 했어야 됐지만 뷰잉 파티나 이제 선수들과의 라이브 통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팬들도 참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프로팀으로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보통 저렇게 홈 경기장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팀만 응원하는 팬들이 모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떤 경기를 가도. 근데 저희가 뷰잉 파티지만 그래 저희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정말 막 전날 막 울고 막 소리 지르는 팬분들을 보면서 정말 홈 경기라는 걸 좀 해보고 싶다 제대로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강하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팬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지역에서도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고 산업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줄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확신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한국 뭐 e스포츠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한국 e스포츠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연고지라는 제도 각 지역의 참여가 더 활발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샌드박스 게이밍 정인모 대표님의 발제를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역 연고지에 대해 토론을 나눠보는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어떤 분께서 편하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역 연고가 이제
뭐 대한민국의 프로스포츠가 대부분 사실은 실제로 이제 지역 기반의 어떤 인프라들 그리고 그 수요들을 가지고 만들어져 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생적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역 연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역에 이름을 걸고 하면 지역 연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지역 연구는 지역에서부터 생활 스포츠 제일 밑에 풀뿌리 단계에서부터의 지역 기반의 어떤 선수 저변이라든지 이 저변을 바탕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이 되고 그 친구들이 지역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소속 구단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 연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 이 스포츠에서의 지역 연구라는 개념은 특히나 기존의 전통 스포츠하고는 좀 다르게 이 스포츠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사실 이미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플랫폼들로 통해서 팬덤들이 커뮤니티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까지를 좀 감안을 한다면 처음서부터 지역 기반의 어떤 e스포츠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기반의 실제 e스포츠 어떤 팬덤이 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은 지금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태에서부터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풀뿌리서부터의 차근차근 중장기적인 연차별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사실 e스포츠 연고지라는 게 되게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e스포츠 자체가 워낙 신생 스포츠였고 가변적인 그 가변성도 너무 높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종목의 영속성에 대한 이제 의구심 때문에 전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그런 좀 아주 불안정성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특히 프랜차이즈라는 걸 시작하고 각 팀들이 사실 되게 장기적 관점에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항상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고지를 하지 않아서 좋은 게 뭐고 그리고 연고지를 해서 손해 보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오히려 봤을 때 사실 그냥 모든 부분에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이라면 당연히 그냥 최상의 프로리그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 밑에 하방부터 차근차근 그런 인프라를 쌓는 것부터 집중하면 사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오히려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투자와 장기적 관점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e스포츠의 특성과 관련된 지역 기반의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이 좀 필요하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짝 나누어 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 바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연고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점진적인 풀뿌리서부터의 수요를 만들어 나가면서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들이 정착이 된다면 사실 생활 스포츠로서의 저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e스포츠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e스포츠 시설 인프라들 경기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장들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역 연고가 반드시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역 연고를 목표로 뭔가를 정책을 실현한다기보다 지역 연고가 지역 균형 발전에 효용이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지역의 수요가 만들어지려면 가장 풀뿌리 근간에는 학교 스포츠 시스템이 먼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e스포츠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종목의 영속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다. 근데 이건 다른 관점에서 보면 e스포츠는 e스포츠라는 종목 큰 카테고리 안에서 뭐 FPS 장르든 모바 장르든 또는 RTS 장르든 주기적으로 대세 종목들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계속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잠깐 있었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명멸하는 것이 아니라 e스포츠는 지속 가능한 항상 그 10대 20대 그 당시에 10대 20대들을 항상 새로운 세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또 추세가 리그 오브 레전드도 그렇고 뭐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이미 다양한 종목에서 검증이 됐지만 종목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풀뿌리서부터 에코시스템이 잘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도 더 얼마든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의 영속성이라는 부분은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e스포츠 종목의 다양성, 트렌드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지역 기반의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성이 된다면 좀 더 다양한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연고지로부터 뭘 기대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이제 뭐 심플하게 각 객체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스포츠를 구성하는 게 프로게이머 그리고 그 프로게이머처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그런 걸 보고 플레이하고 보는 게이머 팬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e스포츠 팀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연거지라는 걸 딱 놨을 때 각 객체들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 구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손해 보는 객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앙 집권적으로 종목사들은 e스포츠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게임은 e스포츠는 그 게임사 입장에서는 e스포츠란 건 게임을 프로모션하기 위함인데 당연히 마케팅 기법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전방위적인 투입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e스포츠란 게 대형 이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럼 당연히 서울에 집중해서 이벤트를 하는 게 전 매우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이제 지방의 팬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취업할 것도 없고 일자리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다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죠. 종목사의 그 거점 중심적 액션에 맞추어서. 그래서 저는 이들은 다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가 지방에 와서 연고지 중심으로 움직이면요. e스포츠 팀은 그럼 무엇이 좋냐? e스포츠 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큰 고질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바뀐다. 심지어 종목조차도. 뭐 적어도 축구, 야구, 농구는 그 종목이 바뀔 일은 없잖아요. 다른 모든 게 바뀌어도. 근데 여기는 종목 자체도 바뀔 개연성이 있다면 도대체 뭐에 정착해서 팬을 모아야 되는가? 저는 그게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또 바뀌고 하지만 결국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사는 곳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걸 거점으로 이 브랜드를 빌드업 해나갈 수 있다면 저는 영속적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e스포츠 팀도 여기서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지금 어떤 e스포츠 팀도 어차피 지금 돈을 벌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할까가 고민인 건데 이렇게 쌓아나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고 이건 다시 돌아와서 e스포츠 팬이나 직업인들에게 되게 큰 기회죠. 그리고 당연히 지역도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민간 기업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조를 맞춰서 산업을 키워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연고지 제도가 누구에게 손해가 되고 실이 되면 이걸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실이 되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모든 객체가 충분히 베네핏을 얻을 수 있고 다만 각각의 뭐 모두가 득이 있다고 해도 이걸 조율하고 이해관계 조율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니즈는 있으나 저는 방향성은 그냥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 e스포츠 지역 연고제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뭐 그밖에 생태계나 다양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스포츠 지역 연고제가 도입된 나라가 좀 어떤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국가들은 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알기로 e스포츠 지역 연고제가 정착된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고요. 어디 제가 이제 e스포츠를 25년째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e스포츠 협회 이제 영문 이니셜로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캐스파라고 부르고 있는데 캐스파가 다양한 국가의 e스포츠 협단체 설립에 컨설팅도 많이 하고 국제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e스포츠 지역 연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거나 제가 알기로는 시도조차 된 게 없는데 아마도 이제 그 오버워치 같은 경우 월드리그를 할 때 90명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 연구 개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도가 된다면 뭐 한국에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뭔가 표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뭐 지역 연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안착된 게임과 나라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럴 개연성이 보이는 곳들은 있다. 뭐 중국의 LPL이나 그냥 말씀하셨던 오버워치 프랜차이즈 홈스탠드 방식이나 저는 꽤 높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방식이나 그리고 지금 어떤 부침을 겪는다고 해서 그 방향성이 저는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또 하는 얘긴데 게임으로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제시했는데 게임으로 연고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제시하면 안 되겠냐? 그거를 뭐 누가 꼭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e스포츠를 연고지화하기에 최적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 국민이 게이머 혹은 게임을 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잘하고요. 예. 그리고 인프라 자체도 너무 훌륭하고요. 고속 인터넷부터 PC방 그리고 모바일까지 거의 완벽한 인프라를 갖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또 어쨌든 이런 지역 스포츠에 대한 열망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발제에서도 저는 이게 희석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지역에 대한 로컬에 대한 애착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본인의 커뮤니티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사실 저는 뭐 저희가 선례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게 산업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져올 이펙트가 엄청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국 뭐 대한민국이 워낙에 또 e스포츠 강국인 만큼 또 우리 나라가 그런 부분 좀 선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충남 e스포츠 메카조성 온라인 포럼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워낙 다양한 지역들이 e스포츠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고 계신데 충남도도 이제 새롭게 좀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충남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좀 무엇일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충남이 과거에도 이제 대통령배 KG 대통령배 대회도 천안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또 많이 연속적으로 개최도 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충남에서 e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 워낙에 이제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서울하고 가깝고 그닥 멀지 않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어, 있으니까 네, 천안 아산 같은 경우 KTX로 다 출퇴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전국 단위 대회를 할 때 전국 각 지역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중간 지점 네, 그런 지리적 이점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수도권하고도 충분히 가깝고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충남이 e스포츠에 대해서 그동안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향후에 대한 투자 계획들 또 e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또 생활 스포츠로서 또는 산업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로드맵들을 보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워낙에 또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지로 불리는 충남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가 대전에 있어가지고 천안에도 진짜 자주 가고 아마 살지 않는데 진짜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충남에서 관련된 뭐 창업도 해보면서 일도 많이 했었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적어도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비즈니스 미팅을 그냥 뭐 천안 아산역에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최근에 이제 사우디나 이제 아니면 UAE나 이런 것들이 e스포츠를 중심으로 본인들의 그 교통 요지라는 장점을 살려서 그래서 어떤 허브를 만들려는 노력, e스포츠 허브를 만들려는 노력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되게 그런 부분과 좀 맞닿아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는 결국 전 e스포츠가 게이머라는 건 다 저희 마음속에 있고 실제로 게임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e스포츠의 특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모인다는 관점에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중동 국가들도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e스포츠라는 걸로 보고 강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평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장점들을 좀 보다 잘 살려서 충남이 좀 새롭게 e스포츠의 소중한 공간으로 좀 자리매김하기를 저희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e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해서 좀 제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도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풀뿌리 학교 스포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역 기반의 충분한 저변 활성화나 그 저변을 바탕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고 또 우수한 e스포츠와 관련된 또는 게임과 관련된 산업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풀뿌리 학교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다른 전통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진학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로 종목이든 또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종목이든 좋은 선수들이 학교 스포츠를 기반으로 발굴이 되고 또 그 친구들이 그러한 경력들을 가지고 프로에 데뷔하거나 또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e스포츠 선수들은 상당 부분 선수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연습생 생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순수예술이나 대중예술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연습생 시스템이 있지만 거기는 예고 예대를 통해서 진학을 또 하잖아요. 근데 e스포츠는 어디에도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올림픽에서도 e스포츠를 보게 될 텐데 종주국으로서의 다양한 종목의 우수한 선수들을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발굴을 하려면 특정 인기 종목에만 편식되지 않고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학교 스포츠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좀 이런 뿌리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나아지기를 좀 바라겠고요. 대표님도 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 100% 공감하고요. 그거는 뭐 제가 또 얘기해도 될 만큼 중요하지만 뭐 일단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저희는 진행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지역이라는 게 관이고 관에서 활동을 할 때는 결국 객관성이 중요한데 보통 이 e스포츠라는 게 사기업의 그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고 그 컨텐츠를 사업화한 일종의 민간 산업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심으로 또 어쨌든 결국 부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되게 그러니까 한국의 특성상 되게 불편한 혹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혹은 꼭 종목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연고지 팀조차도 이걸 주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게 또 민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해 주는 형태가 되지 않나? 저는 그게 뭐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고민들이 또 좋은 정책 결정을 만든다고도 생각하지만 사실 뭐 아무런 리스크가 없이는 결국 뭐 리턴도 없을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저희가 산업을 선도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남들이 주저할 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민간과 협업하려는 모습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같이 투자하고 같이 만들어가려는 액션 태도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사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게이머들이나 팬들이나 지역 시민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금방 속도가 나고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지역 연고제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충남 e스포츠 메카조성 온라인 포럼 이렇게 해서 연사님들의 발제와 함께 토론까지 쭉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충남 e스포츠 메카조성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충남도를 비롯해 e스포츠 지역 연고제가 잘 정착해서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과 문화를 한층 더 성장시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연사님께도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충남 e스포츠 메카조성 온라인 포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